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과 이주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과 요로결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생성이 되어서 깔땡이 모양의 신우를 지나 요관을 거쳐 방광에서 저장됩니다. 신장과 요관에서 방광까지 이어지는 소변의 통로를 상부요로라고 하며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신장요로 질환이라고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신장요로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로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사구체 신염, 그리고 드물지만 아밀로이드증과 요세관 간질 신장염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지역과 인종에 따라 발생률의 차이가 있으나 서구 유병률은 약 5에서 9% 정도로 추산됩니다. 서구의 발병률은 연간 0.5%이며 새로운 환자는 0.1%이고 0.4%는 재발성 요로결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률은 과거 1.9% 정도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서구의 유병률과 동일하게 5에서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장요로에서 요로결석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위치에 따라 신장에 생긴다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소변이 저장되는 방광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요로결석은 매우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신장요로의 합병증 중 요로결석이 가장 흔하며 대표적인 대사적, 해부학적 손상의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신장 요로결석의 유병률은 9에서 19%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보다 소아에서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회장 말단부를 포함한 장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높은 신장결석의 유병률을 보여 약 28%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의 요로결석 유병률보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흔한 요로결석은 수산칼슘 결석입니다. 수산칼슘 결석은 그 원인이 되는 칼슘과 수산이 증가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조건이 생긴다면 소변에 포화가 일어나 결석의 형성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결석 형성인자인 칼슘, 수산, 요산이 증가하고 결석 방어인자인 구연산, 칼륨, 마그네슘이 감소한다면 결석의 핵화와 성장이 일어나서 결정 응집이 됩니다. 응집된 결석의 결정은 요로 상피에 손상을 가져오고 결석이 정체되어 수산, 칼슘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요로결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요로결석은 특히 크론병 환자에서 폐결장 부위의 염증으로 담즙산과 지방산의 흡수가 저하되어 장관 내 유리칼슘이 유리지방산과 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칼슘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산이 과도하게 장으로 흡수되어 소변에서 수산이 증가하는 고수산요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산칼슘 결석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요로결석이 형성되는 두 번째 이유는 대장 점막의 두과성의 증가와 함께 수산을 대사시키는 세균인 옥살로박터 포미젠스의 감소가 소변에서 수산을 증가시키는 고수산요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량의 감소와 마그네슘, 구연산과 같은 결석 억제 성분인자의 감소는 고수산요증과 함께 염증성 장질환에서 결석 형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중요성은 극심한 통증과 요로감염, 신장 기능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요로결석은 특징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옆구리 통증이나 고환, 생식기의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요로결석 자체가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요로의 폐쇄를 일으키고 폐쇄되어서 정체된 소변이 감염을 일으키는 요로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장 기능의 감소도 유발하게 되는데 요로결석은
결석을 치료하더라도 약 50% 이상 재발하여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이나 수술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신장 손상을 진행시키며 만성신장병의 발생률을 높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진단은 CT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요로결석은 첫 번째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게 되고 신체 검진을 통해 결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관결석이 의심되는 환자는 요로 폐쇄가 일어나 등 쪽 부위를 살살 두드리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 혈액이 발견되거나 염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영상검사인 CT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요로결석의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로결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통증을 없애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결석 성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요검사를 통하여 약물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수산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있습니다. 신장, 요관 등 요로에 생긴 결석을 체외에서 충격파를 주어 작은 파편으로 파쇄하여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자연 배출시키는 요법입니다. 수술적 치료와 비교하여 입원 및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부작용이 적어 어린이나 노약자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환자는 체외 충격파가 생성되는 체외 충격파 세석기에 누워 몸속으로 충격파가 전달되어 결석을 분쇄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연성 신장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역행성 신장 내 결석 수술은 신장 내 2cm 이하의 결석 또는 상부 요관에 위치한 결석의 제거에 적합한 수술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결석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며 결석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결석 표본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성 신장 요관 내시경 결석 수술은 피부 절개가 없고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 방광, 요관, 신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통증과 혈뇨가 적으며 하루 이틀 내에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딱딱하고 구부러지지 않는 예전에 사용하던 경성요관 내시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부요관과 신장 내부의 결석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결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경피적 신절석술은 2cm가 넘는 거대한 신장 결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나 바로 누운 자세를 통하여 피부에서 신장까지 절개창을 만들고 내시경을 진입하여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거대한 결석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수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술 시 내시경과 기계적 충격, 초음파 또는 레이저 세석기로 결석을 분쇄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요로결석 환자의 식이요법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 종이컵 10컵 이상의 물을 섭취하여 소변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신체 활동 시 더욱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분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칼슘 결정 형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음식을 가능하면 싱겁게 섭취하고 식품을 선택할 때 짠 음식을 피하고 염분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산 칼슘 결석 환자에서 수산을 적게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식이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50mg 이하로 수산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이 적은 대표적인 음식들은 곡류에서는 밥과 빵, 크림 스파게티, 국수, 마카로니 등이 있고 어육류에는 달걀, 치즈,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습니다. 채소류에서는 배추, 무, 버섯, 양파 등이 수산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지방류는 베이컨과 마요네즈, 식물성 기름, 버터, 마가린은 수산이 적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유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수산이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에서도 사과 주스, 바나나,
청포도 등이 수산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음식으로는 콜라, 위스키, 포도주 등이 수산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며 맥주의 경우 생맥주보다는 병맥주가 수산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요로결석이 발생했다면 비뇨의학 전문가와 치료와 예방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뇨의학과 외래를 오셔서 요로결석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얻어진 결석의 성분을 검사해서 어떤 성분을 가진 결석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요검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의 가능성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생활 개선을 통해 수산 칼슘 결석의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